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장입니다. 어제 제가 라이브를 켰었는데요. 라이브를 킬 때 저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 제가 대화했던 분은 좀 요새 좀 안 좋으세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좀 잠을 못 자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 채널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주식 쪽이랑은 생각보다는 이제 연관이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요. 제가 이제 투자를 쭉 해오면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잘된 분도 있고 무너진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고 공부를 해도 사실 저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여러분은 더 안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요맘때쯤에 딱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흐름이란 게 없어요. 저도 옛날에 이거 많이 넘어갔었는데 막 몇 년 주기설 무슨 사이클이 뭐 어떻게 탔는데 어떻게 내려간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나면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도 뭐 5년 주기설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뭐 10년 주기설도 있고 20년 주기설도 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시장을 바꿔버렸잖아요. 주식도 안 맞죠. 주식도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끝난다고 했다가 폭등했잖아요. 그때 비트코인도 폭등했고,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가 생겨난 거죠. 다 지났기 때문에, 저도 지금 다 지나갔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냐면 확정이 됐으니까. 지나간 일은 통계도 만들 수도 있고, 주기율표도 만들 수 있고, 마음대로 떠들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건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 일이 중요한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 예를 들어서 쫙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뭔가 지금 정체되어 있고 위험해 보이고 막 대공황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핵 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이런 얘기가 남발을 할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한 번 했었어요. 뭐냐면 보상심리 투자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보상심리 투자는 뭐냐면 시장이 급변할 때 뭔가 남들한테 뒤처지는 게 싫어서 들어왔던 분들이 돈을 잃게 되자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남들은 집으로 돈 벌고 아니면 주식으로 돈을 벌고 비트코인으로 벌었다. 팔자를 바꿨는데 나만 가만히 있다. 그런데 지금 화폐 가치는 하락한댄다. 인플레이션이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고 한다. 화폐 가치 내려갈 건데 이미 다 올랐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든 따라잡아 놔야 더 이상 뒤로 안 처진다. 난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들어오셨죠. 들어오셨는데 지금 이게 빠지잖아요. 이게 빠지니까 이게 손절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손절을 하면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빼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결국 보시면 이걸 빼가지고 더 위험한 걸 하세요. 제가 옛날에 주식이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물론 전 운이 없었기도 하겠죠. 엄연히 따지면 운이 좋아서 번 적도 있고 운이 나빴던 적도 있으니까. 그럼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게 제일 위험하냐면 보상 심리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이너스가 난 어떤 재화나 상품을 꺼내서 그거를 내가 잘 모르는 고위험군 자산에 넣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유튜버로서 이걸 왜 찍냐면은 지방장 시장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엄연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방 부동산은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몇 번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수백 번 얘기했죠.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얘기했는데 지방 부동산은 되게 위험해요. 올라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요. 저 지방 부동산 저도 직접 겪었고 올라갔는데 못 파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안 팔려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지방 부동산은 거기 거주하고 싶은 사람이 서울보다 적어요. 유입되는 속도도 작고 그래서 거의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투자 가치나 투자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이게 느려지거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안 팔려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저거 하는데 잘 안 된다? 부동산을 수도권인데 잘 안 된다? 불안하다? 주식에 넣어놨는데 내려가는 거 같으니까 빼야겠다? 남들이 지방장 가니까 나도 가겠다? 위험해요. 왜냐면 잘 모르시는 상태로 해야 되니까. 지방장은 정말 공부를 하고 고생을 하고 리스크를 알고 되게 적정선을 지켜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지켜가면서 해도 될까 말까요. 왜냐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지방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말은 좀 다르게 하는데 제가 해봤을 때 한 돈 1,000, 2,000 가지고 나와서 지방장에서 한 1억 만들 마음으로 오거든요. 진짜 이래요. 아닌 분들도 있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1000, 2000 들고 나와서 이거 이렇게 돌리고 돌려가지고 한 1억 만들어보자, 한 10배로 불려보자 마음으로 나오시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부동산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내가 1000만 원을 넣고 1억을 벌 건데 1000만 원을 넣는 게 아니라 한 1억 2천, 1억 3천짜리 아파트를 사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약간 달라져요. 주식에 넣을 때는 내가 1000만 원 넣고 1억을 만들 생각을 못 하는데 부동산 지방장은 이 생각을 하게 되세요. 왜냐면 처음에 한두 번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레버리지 끌어와서 막 한단 말이에요. 저 그때 지방장에서 주식 돈 빼온 분도 계셨고 비트코인 빼온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빼와서 서울 주요 입지에 건물을 사거나 서울의 주요 입지에 아파트를 사는 건 달라요. 에세 파킹, 고위험 자산군에서 안전자산, 자산가들의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저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뭐래든 전 나쁜 초이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유동성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비트코인 시장에서 돈을 빼와서 지방시장을 가면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똑같은 고위험 자산군, 유동성을 빼서 유동성에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이 지방시장을 많이 해보셨거나 준비가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나마 좀 아는 시장에서 마이너스가 났다고 이거를 빼와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고위험 자산군에 다시 넣는 거니까 똑같은 짓을 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면 잘 아는 영역은 잘 안 되면 손절을 치던 마이너스를 보던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 안 계세요? 내가 잘 모르는 영역에 돈을 넣었다 마이너스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포심을 느끼는 거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단히 고통스럽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상심리 투자는 거의 보면은 내가 잃은 돈을 다시 채워 넣으려면은 수익률이 커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된 자산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안전성이 확보가 된 자산은 여러분 왜 안전성이 확보가 됐겠어요? 되게 쉬워요. 이탈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튼튼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방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돈이 많을까요? 많은 분도 계세요, 실제로. 오히려 그분들이 잘해요. 욕심도 좀 버릴 수 있고 리스크 관리를 하니까. 근데 이게 주로 돈이 없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무너지기도 쉽겠죠. 근데 강남의 어떤 건물장이나 강남의 아파트는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출도 안 나오기 때문에 튼튼해요, 진짜. 제가 만나봐도 튼튼해요. 종부세 냅니다. 물론 못 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예외 사항이 주요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튼튼한 사람들끼리 만든 시장, 자산가들의 시장, 그러니까 에세 파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뭐 배당도 있지만 주식이나 코스피 코스닥이나 미국 시장이나 선물 옵션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이런 거는 정말 고위험군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량하신 분들, 돈이 많으신 분들이 거기서 약간 뭐 합법이겠지만 장난질로 치시잖아요. 미국 시장도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새벽에 대화문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많이 느껴져.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저도 겪지만 어린이날이니까 안 열었었단 말이야, 한국이. 근데 미국이 0.5%를 올리고 올라갔었어요. 미국장이 확 올라가서 기대가 크셨어요.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날은. 왜냐면 이분은 지금 저랑 투자 관련돼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기분이 좋다가 다음날 미국장이 폭락을 하니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미국장이 0.5% 발표한 다음에 왜 올라갔는지 그리고 갑자기 왜 내려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설명은 있는데 정확히 몰라요. 특히 올라간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0.5%는 미리 예상을 했고 0.75% 자이언트 스텝까지 생각을 했는데 0.5% 빅스텝에서 끝났으니까 괜찮다. 기대했던 바이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아니면 불안함이 해소가 됐다. 이게 있는데 다시 내려간 이유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뭐 이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그 큰 시장 전체를 누가 작전을 칠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도 사실은 거기 들어간 돈이 되게 안정된 자산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불안감을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비트코인이고. 그런데 이럴 때 어떤 초이스를 하든 간에 제 경험을 베이스로 말씀드렸을 때 보상 심리 때문에 그걸 팔아서 메꾸어 넣으려고 딴짓을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잘 안 됐어요. 이해되세요?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오늘 제 영상 보셨으면 나 이거 절대 마이너스 나면 안 돼. 이거 채워 넣어야 돼. 나 죽어. 이런 심리에서 그걸 빼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에 넣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운 안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킨 이유고요. 보상심리 투자하지 마세요. 지금 요런 상황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위험하고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자산을 마이너스가 났더라도 지켜야 다음 도약이 있는 거지. 마이너스가 났는데 마이너스의 관성이란 게 있잖아요. 자포자기.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몰라. 복구되겠지. 뭐 추락하는 모든 것엔 날개가 있어. 이런 마인드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아는 분야에서 버틸 때 얘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좀 경제적 이 발전을 좀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치시면 옛날에 제가 했던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시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시기, 좋은 시기 다 겪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서 기록하시면서 하나하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